9살 인생, 세상을 느낄 나이. 나는 태어날까 말까를 내 스스로 궁리한 끝에 태어나지는 않았다. 어떤 부모, 어떤 환경을 갖고 태어날까의 문제 또한 마찬가지이다. 어느 정도 생각하는 능력을 갖게 되었을 때 나는 이 모든 것들이 이미 결정되어 있음을, 그리고 결코 되물릴 수 없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5살 이전의 일은 거의 기억나지 않는다. 세상에 태어난 뒤 5해 동안은 마치 자욱한 안개 속에 파묻혀 있는 듯한 느낌이다. 기억나지 않는 과거는 우리를 불안케 하기 마련이어서 아버지는 이 점을 이용해 종종 나를 놀려먹곤 했다. 너 3살 때 기억 안 나니? 내가 영도다리 밑에서 징징 울고 있는 너를 주워왔잖아. 이 말은 어린 나를 얼마나 공포에 질리게 했던가. 물론 나는 주워온 아이는 아니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부산에서 살았다고 한다. 아버지는 알아주는 부둣가 깡패였고 어머니는 가난한 전쟁 과부의 딸이었다. 두 분은 사랑에 빠졌고 어머니는 결혼 전에 나를 가졌다. 물론 계획한 잉태는 아니었다. 알다시피 인류의 상당수는 실수로 태어나며 나 또한 그 가운데 한 명이다. 하지만 모든 실수가 딱히 나쁜 결과만 맺는 것은 아니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앉음으로써 2가지 새로운 변화가 생겼다. 하나는 두 분의 교제를 펄펄 뛰며 반대했던 외할머니가 마지못해 교집을 꺾고 결혼 승낙을 내린 일이며, 다른 하나는 아버지가 깡패 생활에 손을 끊고 어머니와 살림을 차린 일이다. 이렇게 살아갈 준비를 다 해놓고 나는 세상에 태어났다. 나는 세상이 좋은지 나쁜지 대범에 가늠할 수 없었다. 세상이라곤 기껏 내 눈길이 미치는 10여 미터 반경에 지나지 않았으니 말이다. 사추리가 축축하거나 배가 출출하면 세상은 나빠졌고, 사추리가 따뜻하고 배가 부르면 세상은 좋아졌다. 어머니가 안 보이면 세상이 무너진 듯 나는 공포에 질려 앙앙 울어대는 돌이밖에 없었다. 자라면서 나는 세상이 무척 넓은 곳임을 알게 되었다. 내가 5살이 되던 무렵 우리 식구는 부산을 떠나 서울로 갔다. 하루를 꼬박 달린 완행열차는 세상이 무진장 넓다는 사실을 내게 일깨워 주었다. 내가 정확히 떠올릴 수 있는 가장 어릴 적 기억은 어머니 품에 꼭 안겨 바라보던 차창 밖의 깜깜한 밤 풍경이었다. 나는 잠을 자지 않으려고 무척 애를 썼는데 그건 내가 잠든 사이에 어머니가 나를 버리고 가지 않을까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세상이 얼마나 넓든 상관없이 나한테 의미 있는 세상이라곤 고작 어머니 품속이 전부였으니 말이다. 서울에 올라온 뒤 나의 세상은 좀처럼 안정되지 않았다. 우리는 한 해에 2차례씩 이사를 다녀야 했고 나는 그때마다 낯선 환경에 새로 적응하기 위해 애써야 했다. 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우리 식구는 아버지 친구네 문간방에서 살게 되었다. 이 무렵부터의 기억은 제법 상세하게 떠오른다. 아버지 친구인 주인집 아저씨의 흰누런 이빨, 아주머니의 툭 붉어진 광대뼈, 잠시도 쉬지 않고 울어대는 주인집 울보딸, 어딘지 많이 모자라던 옆집 짱구 녀석, 그 밖에 몇몇 인상 깊은 사건들. 우리는 그 집에서 2해 동안 살았지만 어쩐지 둥둥 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건 얹혀 산다는 어른들 표현 때문에 더욱 그렇게 느껴졌는지 모른다. 어머니는 입버릇처럼 나에게 살살 걸어 다니라며 주의를 주었고, 이렇게 어머니의 잔소리가 심해진 까닭은 바로 우리가 얹혀 살고 있기 때문임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이 동네에 와서 비로소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고 다른 아이들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에는 너무 자주 이사를 다니느라 친구를 사귈 겨를이 없었던 것이다. 우리는 그 동네에서 2해 동안 살고 또다시 이사를 가야 했다. 3학년 여름방학이 막 시작될 무렵이었다. 아버지는 우리가 새로 이사갈 집이 산 꼭대기에 있다고 말해주었다. 이 말은 무척 신비롭게 들렸다. 산 꼭대기의 집이라니. 나는 유리로 된 산 위에 지은 그래서 아무도 올라갈 수 없는 유리의 성을 떠올리기도 했고 그 무렵 한창 유행하던 언덕 위의 하얀 집이란 대중가요 가사를 떠올리기도 했다. 나는 이런 신비롭고 낭만적인 집으로 이사를 간다는 사실이 너무 자랑스러운 나머지 동네 친구들에게 여러 날 동안 뻐기고 다니기도 했다.
그러나 콩콩 설레는 가슴을 안고 이사할 집 근처 동네에 도착했을 때 나는 무척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곳에는 유리의 성도, 언덕 위에 하얀 집도 없었고 찌그러진 판잣집들만 우글우글했던 것이다. 꿈과 현실이 매번 일치하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으랴. 그러나 알다시피 꿈과 현실은 어긋나는 때가 훨씬 많다. 나는 낡아빠진 이불 보따리, 자질구레한 살림살이와 더불어 내가 살아야 할 가파른 세상으로 낑낑거리며 올라갔다. 그때 내 나이 9살이었다. 서양의 어떤 작가는 이렇게 말했다. 지나치게 행복했던 사람이 아니라면 9살은 세상을 느낄 만한 나이이다. 다행히 내 9살은 지나치게 행복했던 편은 아니었고, 그리하여 나 또한 세상을 느끼기 시작했다.